모스펫은 반도체 소자의 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기출이 되는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스펫 첫 번째 시간으로 모스펫의 구조와 동작 원리, 그리고 디그라데이션, 쇼 채널 이펙트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스펫의 구조와 동작 원리입니다. 예상 기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스펫의 구조와 밴드 다이어그램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스펫 동작에 따른 밴드 다이어그램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모스펫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문제는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동작에 따른 밴드 다이어그램 설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동작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문제고, 이 첫 번째 1번 문제는 2번과 3번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입니다. 모스펫의 구조와 밴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후에서야 우리는 동작에 따른 원리, 그리고 밴드 다이어그램의 변화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문제, 세 가지 모두 같은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1번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는 2번, 3번에 대한 설명 자체는 스킵을 하셔도 되겠지만, 하신다면 조금 더 본인을 어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출제 전공 전기, 전자 또는 재료 전공을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문제의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모스펫의 구조입니다. 3D 구조, 2D 구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그리실 필요 없고, 간략하게 모스펫은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모자 같은 모양 하나 그리고 선 두 개 딱 그려주면 이게 모스펫입니다. 이쪽 소스 연결되는 컨택트 웰, 이쪽은 드레인에 연결되는 컨택트 웰, 여기에 소스,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 그려주면 이게 바로 모스펫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옥사이드일 것이고요. 옥사이드, 그리고 여기는 메탈입니다. 메탈. 보통은 폴리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최근에 HKMG로 넘어가면서 메탈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메탈이라고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브스트레이트, 실리콘, 세미컨덕터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구조, 수직 구조가 모스, 모스펫, 그리고 우리는 수평 구조 또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모스펫의 구조입니다. 이 그림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수직 구조, 수평 구조, 밴드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려주시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끝납니다. 자, 수평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모스펫을 N채널로 할 겁니다. N채널. N채널 모스펫, 그것도 N채널 어큐뮬레이션 모드 모스펫으로 진행할 겁니다.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다면 제가 진행했던 반도체 기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채널 모스펫이기 때문에 N 플러스 그리고 P, N 플러스가 연결된 기본적인 수평 방향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밴드 다이어그램 그림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N 플러스 P, N 플러스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그냥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 페르미 레벨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 페르미 레벨 표시하기 위해서 약간 더 위로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M 플러스니까 컨덕션 밴드 쪽에, 그리고 P니까 밸런스 밴드, M 플러스니까 다시 컨덕션 밴드에 가깝게 페르미를 평탄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 게 바로 수평 구조입니다. 수평 구조. 수평 구조 에너지 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수직 구조입니다. 수직 구조 모스 구조, MOS 구조 반드시 그려주셔야 합니다. 수직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얼 상태에서의 모스 구조 에너지 밴드입니다.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가정했습니다. 아이디얼이라고 했기 때문에 워크 펑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탈의 워크 펑션 그리고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의 페르미 레벨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도 전혀 틸트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바로 아이디얼한 케이스입니다.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아이디얼한 상태라고 언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워크 펑션이 동일한 메탈과 세미컨덕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디얼한 경우라고 반드시 설명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옥사이드, 그리고 세미컨덕터,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EC, EV, 그리고 여기는 EFM. 자, 여기까지 그림 딱 3개 그려주시면 기본적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모스펫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N채널 어큐뮬레이션 모스펫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채널이기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의 컨택트 웰은 N타입으로 도핑이 되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는 P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방향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수직 가장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그것도 P타입 세미컨덕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밴드 다이어그램은 아이디어라는 상태, 워크 펑션이 동일한 메탈과 세미컨덕터를 가정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끝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면접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로 다음 질문의 대답과 같이 바이어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동 원리라든지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겠죠. 거기까지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바이어스를 걸었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메탈 쪽에 마이너스, 세미컨덕터 쪽에 플러스를 걸면 플러스가 걸린 쪽에 에너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마이너스가 걸린 쪽에 에너지 밴드는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옥사이드와 경계면이 고정된 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틸트가 발생이 됩니다. 에너지 밴드에 틸트가 발생이 되면서 페르미 레벨,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은 에너지 밴드와 같이 움직이게 되지만 익스트린식 페르미 레벨, 억섹터 레벨에 의해서 생겨난 페르미 레벨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사이 이 경계면에서는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의 차이가 굉장히 가깝게 형성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바로 홀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홀들이 모여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어큐뮬레이션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메탈 쪽에 플러스 바이어스가 걸리고 세미컨덕터 쪽에 마이너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강하게 걸렸을 때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 밴드의 틸트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 익스트린식 페르미 레벨보다 더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된 경우 우리는 인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버전 또한 위크 인버전과 스트롱 인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트롱 인버전 구간부터 우리는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고 해서 채널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헷갈리신다면 기본 강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버전이 되게 된다면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중 사이에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이 일렉트론들은 채널을 형성해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커런트가 흐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이어스에 따른 모스펫의 밴드 다이어그램 변화 첫 번째입니다. 수직 구조의 변화를 그린 겁니다. 자, 수직 구조를 그려보았으면 이제 수평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평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 수직 구조에 따른 수평 구조의 변화. 다음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일단 이퀄리브리엄 상태는 첫 번째 그렸었죠. M 플러스 P, M 플러스가 정션된 상태, 이게 바로 수평 구조의 이퀄리브리엄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게이트 바이어스가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보다 높고 대신에 드레인 볼테이지는 제로인 상태. 그 경우에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드레인 쪽으로는 볼테이지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커런트도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사이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들이 모여서 채널을 형성을 하죠. 채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N타입과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N, M 플러스의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핀치오프가 일어나게 되면서 드레인 볼테이지가 걸리게 되면서 핀치오프가 일어나고 드레인 볼테이지가 게이트 볼테이지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핀치오프 포인트가 소스 쪽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디플리션 리전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M 플러스 N, M 플러스는 동일한데 이 사이에 디플리티드 리전에 걸리는 필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형성이 되고 에너지 밴드의 틸트가 좀 더 크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더 내려가고 사실 정말 정확하게 그리자면 디플리션 리전이 약간 더 길어져야 됩니다. 기존보다 더 길어지는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스펫의 동작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모스펫의 동작 원리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모스펫의 동작 원리, 바로 리버스 바이어스가 아니라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채널이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채널을 통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커런트가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게 모스펫의 동작 원리입니다. 에너지 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구조, 수평 구조, 채널의 형성은 수직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형성된 채널에 따른 변화는 수평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핀치오프가 되는 것까지 모두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